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복귀 뒤 이틀 만에 북한군이 한국 측 감시 초소에 총격을 가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한국군 당국은 우발적인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한국과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한국 측 감시 초소 GP에 총격을 가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4일 오전 6시 30분 다국적 인원들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했으며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스웨덴과 스위스 장교들은 참관인 자격으로 동행했다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조사 결과에 입각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 피터스 유엔사 공보실장은 전날 VOA에 유엔사는 이번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합참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계속해서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이 한국군 GP에 쏜 총탄은 14.5mm 고사총 총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GP 외벽에서 발견한 탄두 4발과 탄흔 등을 근거로 북한군이 한 번에 3-4발씩 발사되는 기관총류를 사용했으며 한국군은 10여 발씩 2번, 총 20여 발로 대응했다고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북한군 교대 시간대 총격이었으며 안개 낀 날씨, 북한의 정세 등을 고려해 우발적 총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 당국의 이 같은 입장이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에 총기 교체 시간이기 때문에 우발적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조차도 사실 총기 교체 기간에는 더더욱 그러한 실수를 유의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설명의 설득력은 낮다고 봐요.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맺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며 한국 군과 정부 차원의 항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명백히 정전협정의 위반이고 또 남북 정상이 합의하고 한 9.19 군사 합의에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거든요. 이건 우발적으로 일어난 거니까 없는 일로 덮어줄 수 있어.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할 일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 전 차장은 유엔 사령부 측의 조사가 시작된 만큼 객관적인 판단 아래 재발 방지 약속 요구 등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당국은 북한 측에 설명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보냈지만 아직 답신은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발하면 후과가 반드시 따른다는 점을 북한에 알려줘야 한다며 면죄부를 주면 줄수록 지속 가능한 평화는 더욱더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건강 이상설이 돌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만에 재등장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권력 변화를 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의 신병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이 정보와 대비 체계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주말 3주 가까운 잠행을 깨고 공개 활동을 재개했지만 미국 워싱턴에서는 이를 북한 지도부의 안정성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어떠한 북한 권력 구도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면밀한 관찰과 비상사태 대비 계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한국에서 근무했던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VOA에 김정일 사망 당시에도 사망한 지 이틀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면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항상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북한 당국과 직접 접촉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 지도자의 공개 활동만으로 건재 여부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 보좌관을 역임한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담당 수석부소장은 김 위원장이 병적 비만 상태로 줄담배를 피우며 숨을 헐떡이며 걷는 것은 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재등장만으로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며 의혹이 여전한 만큼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북한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김 위원장의 부재 상황을 가정한 미국의 대응 전략을 묻는 질문에 미국 정부가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There's a lot of work to do on it.
we're going to continue to focus on it. 이번 사태를 통해 북한 지도부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고급 정보 라인과 급변 사태를 대비한 구체적 비상 계획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켄트 칼더 존스 호핀스 국제관계대학원 동아시아 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고려할 때 이번 상황은 미국과 한국, 일본 당국과 군의 더욱 체계적인 급변 사태 대비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험을 통해 북한 권력 승계 시나리오 개발과 김씨 일가를 중심으로 한 정권 최고위층의 대인관계 네트워크를 이해해 실제 급변 사태 시 상황 파악과 변화에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잠적과 재등장에 상관없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라는 미국의 임무에는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3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3주간 김 위원장의 동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김 위원장의 잠적과 재등장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임무는 동일하다며 북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특히 미국의 대북 임무와 관련해 북한인들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이를 검증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래 집중해온 일이자 우리가 앞으로 계속 노력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한반도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총격 사건에 대해 우발적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최초 몇 발의 총탄이 북한에서 넘어왔고 한국 측이 대응 사격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양측 모두에 아무런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변 이상설이 나돌았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석상에 나온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재등장은 대내외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된 연출로 보인다고 한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건강 이상설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개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자신의 신변에 대해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재등장 시점을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재등장 무대를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으로 잡은 것은 경제 성과에 쫓겨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이며 담배 피우는 모습을 공개한 것도 건강 이상설을 반박하기 위한 연출일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로서는 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사태를 피해 원산에서 체류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건강 상태 등의 자세한 확인을 위해서는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북한이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의 피해자인 황원 씨를 자의적 구금하고 있다며 국제규약을 위반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실무그룹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결정문을 통해 북한 요원의 대한항공 여객기 공중 납치에 의한 황원 씨의 신체 자유 박탈은 법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다며 북한은 법적 근거 없이 황 씨를 지속적으로 구금해 세계 인권선언 제9조와 자유권 규약 9조 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1969년 12월 11일 강릉에서 김포로 향하다 간첩에 의해 북한으로 납치된 대한항공 여객기 탑승자 중 한 명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듬해 2월 승객과 승무원 39명을 송환했지만 황 씨를 포함한 11명은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 씨의 아들인 황인철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는 지난해 5월 부친의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달라며 실무그룹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북한은 3개월 뒤 공문을 통해 북한에는 자유의지에 반해 강제 구금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